안녕하십니까. 용도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음양오행에 대한 좀 더 깊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동양 철학, 역학, 사주명리 이런 것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음양오행에 대한 도표 이렇게 생긴 것들을 한 번 정도 보셨을 겁니다. 물론 저 같은 경우에는 흔히 자주 보게 되는 그러한 도표이기도 합니다. 뿐더러 목화, 토금수, 간, 담, 심장, 소장, 폐, 대장, 신장, 방광, 동서남북, 맵고 짜고 시고 달고 이러한 분류체계에 대해서 달달달달 외우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이렇게 도식화된 공부가 암기하기에는 좋습니다. 그러나 조금 사유를 해가면서 이해를 하면서 한번 음양오행을 이해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 합니다. 우선 음양오행이라는 것은 딱 화다, 수다, 금이다, 목이다 이런 것은 사실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공부를 좀 하셨다면 토는 땅이다 이렇게 알고 계실 겁니다. 흙이다. 그런데 그 흙을 자세히 살펴보면 거기에 물도 좀 있고 혹은 암석질, 금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혹은 그 사이에 어떤 알지 못할 씨앗 같은 것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목이 되겠죠. 이렇게 뭐든지 그것을 분석하고자 한다라면 그 안에 다른 오행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뭐 그 안에 씨앗이 있다? 그것이 또 목이냐? 그 씨앗의 껍질은 또 금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씨앗 안에도 수분이 존재하겠죠. 그리고 발화할 수 있는 특정 온도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화가 될 것입니다. 뿐이 아닙니다. 이 눈이라는 것은 보통 목으로 알고 있습니다. 꼭 그렇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말입니다. 의학적인 관점으로 보자면 눈은 목이라고 보는 비중이 더 큽니다만 음양오행으로 따져봤을 때 이 빛을 감지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화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아니, 좀 더 세분하면 상환이, 금인이 여러 가지를 눈동자나 흰자위나 동공 거기에 맞춰서 오행을 따로 배분할 수가 있습니다. 눈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것들은 그렇게 세분했을 때 다시금 목화토금수를 배열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 덩어리 자체가 순수한 목이다, 화다, 토다, 금이다, 수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구분하기 위해서 인식할 수 있는 어떤 공용, 그것이 음양오행입니다. 그 간극, 어떤 여기서 여기까지 이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받아들이기 위해서 세월을 겪고 흐르다가 가장 이것이 표준이 되는 척도가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 바로 음양오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책에 기술된 음양오행에 관한 것들이라던가 혹은 그냥 암기식으로 목은 뭐고 또 숫자는 뭐며 방향은 무엇이고 무엇이다 이렇게 서술된 것을 그대로 암기하는 것이 어쩌면 공부를 방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학습 중에 유의하셔야 될 것들이 그 단어가 가지는 뜻이 과연 그것 하나일까라는 것도 생각을 해보셔야 될 문제가 됩니다. 이를테면 목생화라고 했을 때 생이라는 것은 무언가를 살리는 것이니까 아름답구나, 좋은 거야, 아닙니다. 그럼 나쁜 것인가? 아닙니다. 좋고 나쁜 것을 그 단계에서 따져서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극도 마찬가지입니다. 토극수, 토가 물을 죽였네? 아닙니다. 그래서 나쁜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럼 좋은 건가요?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개인의 의견을 반영해서 혹은 그 단어가 가지는 어감이 좋게 느껴지든 거세게 들려서 나쁘게 느껴지든 그러한 단어로 인해서 선입견이 생겨나기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오행의 생과 극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우선 음양오행의 생과 극을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도표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 화, 토, 금, 수 이렇게 차례대로는 생을 하는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계단 건너뛰게 되면 극을 하는 관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목극 토, 토극 수, 수극 화, 화극 금, 금극 목 이렇게 서로 극을 하는 관계다. 이렇게
도표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도표 하나로 오행의 생과 극을 알았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선은, 일단 이런 개념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자면, 생이라는 것은 무언가를 살려준다, 어떤 닥터가 하는 그런 소생술 같은 그런 의미의 생이라고 우선 받아들이면 앞으로가 곤란해지실 겁니다. 생이라는 것은 에너지의 전환이다, 에너지가 바뀐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라는 입장으로 이해를 하시는 것이 좀 더 이해가 쉽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극이라고 하는 것은 이 어감 자체도 무언가가 카리스마나 두려움, 위협적인 위화감, 이런 것들을 느끼게 하는 어감입니다. 그래서 무언가가 무언가를 죽였다, 극했다, 이겼다, 이러한 힘의 논리, 물론 그런 힘의 논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놓고 봤을 때 생은 좋고 극은 나쁘다, 이렇게 단정을 미리 지어버리시면 공부가 안 됩니다. 생을 해서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으며, 극을 해서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우선 생과 극에 대한 이해가 객관적인 시각으로 머리에 정립이 돼야 되며, 이것을 다시 명리학이라던가 기타 역학으로 대입해서 자신의 입장에 놓고 나서 해석을 가했을 때 생이 좋다던가 극이 좋다던가, 혹은 생이 나쁘다던가 극이 나쁘다던가, 그 시점에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무턱대고 생이니까 우선 좋은 거니까 내 사주에 이게 있을까 없을까, 이렇게 섣부르게 달려들듯 공부하지 않기를 우선 당부드립니다. 보통 많은 분들이 역학을 시작하실 때, 그 공부를 시작하실 때 마음속에는 이런 게 자리하고 있을 겁니다. 좋은 게 뭘까? 혹은 조심해야 될 게 뭘까? 이렇게 따지다 보면 결국에는 편협된 시각이 자리하게 되고, 또한 그것이 맞을 때는 맞는데 안 맞을 땐 안 맞습니다. 고장난 시계가 하루에 2번은 맞추든 말이죠. 자, 다시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 화, 토, 금, 수. 이것은 생의 순서입니다.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말이 좀 생소하거나 선뜻 받아들여지지 않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 목이라는 것은 나무, 어떤 자라나는 것들을 말합니다. 나무가 성장하다가 열기가 뻗치는 여름이 되면 꽃을 피우게 됩니다. 목생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혹은 나무가 성장을 마치고 도끼질을 하게 되면 땔목이 되죠. 아궁이에 들어가게 되면 불이 지펴지게 됩니다. 나무라는 에너지가 화라는 에너지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목생화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에너지가 변화했다, 이렇게 바뀌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혹은 에너지를 가져다 준다, 목에서 화로, 이런 의미가 됩니다. 목생화. 화생토라는 것은 불이 땅을 생한다. 태양이 빛날수록 나무나 풀들이 무성하게 자라게 됩니다. 저 열대지방에는 도끼질을 하고 낫질을 해도 며칠 사이에 금방금방 나무가 쑥쑥 자라 올라오기 때문이죠. 태양이 에너지를 뿜뿜 할수록 땅이 비옥해지게 되고 농사를 짓기 쉽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의치 않은 환경에서는 땅에 불을 놓아서 농사를 짓기도 하죠. 화전농. 그래서 화생토, 뜨거운 에너지가 토양에게는 도움이 됩니다. 화생토. 그런데 이것이 정도껏이라 해야지, 이게 심하게 되면 산불이 나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냥 단순하게 좋다 나쁘다, 이것을 섣불리 결정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토생금, 땅에서 금이 나오는 것은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금광에서 금을 캐는 것이 토생금일 수도 있겠죠. 땅속에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금도 있고 씨앗 같은 것들도 있으며 나무 썩은 것들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그마 같은 지열을 말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점차 오랜 시간을 겪고 굳어지게 되면 비로소 바위가 되기도 하며 혹은 광석물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집안에 있는 화분에다가 연필심 하나를 꽂아서 한 100만 년이 지나게 되면 그 화분에 다이아몬드가 열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토생금, 땅에서 금덩이가 나온다, 맞는 말이죠. 토생금. 아무튼 땅이 세월이 지나게 되면
점차 굳어져서 거기에 결정이 생기게 되고 그것이 금이 된다. 이러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역시 이것도 금을 캔 광부 입장에선 좋을 수도 있겠지만 농부 입장에서 광석물이라던가 바위가 많은 그런 땅에는 농사를 짓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금생수, 땅이 단단해야 물길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돌이나 자갈 같은 것들이 많은 곳은 그 물이 맑습니다. 그리고 폭포가 있는 곳을 가보면 거긴 꼭 바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 속에는 집채, 우리나라보다 더 큰 바위가 그 땅 속에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바위 속에는 물이 잔뜩 들어있다라고 합니다. 아직 땅 밖으로 나온 적이 없는, 한 번도 세상 구경을 해본 적이 없는 물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샘이 솟아오르는 그러한 환경에는 그 지하에 안반층이 꼭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금생수. 금생수라고 할 수 있지만 물이 세차게 흐르는 그 폭포 주변에 집이나 밭이나 이런 것을 만들기는 상당히 힘들 것입니다. 관점에 따라서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점을 항상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엔 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 극, 토. 나무가 땅을 이긴다? 네, 극이라는 글자가 이길 극 이렇게 쓰기는 하지만 조금 더 이해를 돕자면 나무가 땅을 견제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는 것이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나무는 성장을 위해서 땅에다가 뿌리를 내립니다. 자신이 수분을 빨아들이기 쉬운 그러한 환경을 찾아서 이리저리 헤집고 다니면서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그렇게 이리저리 헤집고 다니니까 땅이 너무 아파 이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나무가 많은 곳은 쉽게 흙이 부서지거나 붕괴가 되지 않습니다. 토극수, 물이 범람하는 지역은 둑을 쌓아서 물을 가두거나 방파제를 쌓아서 파도가 넘어오는 것을 막았습니다. 땅이 물을 견제하는 것이죠. 그것을 이겼다라고 표현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입니다. 수극화.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아실 겁니다. 불이 나면 그냥 본능적으로 물을 끼얹으면 꺼진다라는 것을 삼척동자도 다 알고 이렇게 물로 열기를 제어하거나 끌 수도 있으며 오히려 묘를 살려서 뗄나무가 너무 빨리 사그라들지 않게 적당히 수분을 머금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빼치카라고 하죠. 여기에다가 장작을 바짝 마른 것을 넣게 되면 금방금방 타오르게 됩니다. 마른 장작이 화력이 좋다 이런 말이 있죠. 하지만 마른 장작이 빨리 탄다 그렇듯이 장작을 일부러 밖에 내놔서 약간 습기를 머금게 한 다음에 활용합니다. 그래야 오랜 시간 불길을 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이긴다, 제압한다, 죽인다 이러한 개념으로만 바라보게 되면 다양한 관점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화극금 이것도 쉽습니다. 대장간에 가보면 쇳덩이를 그 화로 안에 넣게 되면 뻘겋게 달아오르다가 결국 녹아서 흐르게 됩니다. 불이 쇠를 녹인다. 이것도 상식처럼 알고 있습니다. 가까운 포항 제철에 그러한 작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이 쇠를 돕는 입장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벌겋게 달궈졌을 때 불순물이 날아가게 되고 명검이 탄생한다던가 고품질의 쇳덩이가 나오게 되죠. 금극목. 자, 이것을 흔히 설명하기를 나무가 이렇게 자라게 되면 나중에 도끼로 찍어서 넘긴다. 그러니 금극목이다. 이렇게 설명들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만 보시지 말고 바위도 금입니다. 그런데 바위가 많은 지형을 좋아하는 나무들이 꽤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소나무가 그러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뿌리가 깊게 내려가야 되는데 그래야 넘어지지 않겠죠. 그런데 너무 고운 땅에다가 심어진 나무라면 작은 충격에도 넘어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먼저 유념하실 것이 생과 극에 대한 객관적인 그러한 이해를 하시도록 궁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십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가지는 2개씩 묶게 되면 5가지가 됩니다.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5가지죠. 갑기, 을경, 병신, 정임, 무계 이렇게 10가지를 2개로 묶게 되면 그것이 오행이 됩니다. 이렇게 10간 12지는 음양 오행으로 구성이 되어 있음을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